방과 후 일본어 새롭게 시작해보는 기회, 이진우의 일본 문화론. 방과 후 일본어 첫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본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차를 탔는데요. 지하철, 전철, 로컬 트레인, 신칸센 등등. 첫 시간으로 일본의 신칸센을 살펴볼까 합니다. 신칸센으로 가기 전에 다양한 기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조에츠 신칸센이고요. 도쿄와 니이가타를 잇는 선이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한 장면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럼 방과 후 일본어 시작하겠습니다.電車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차의 일종인데요. 통근과 통학에 사용되는 일상과 밀접한 기차입니다.電車는 일반적으로 지상으로 다니고電車내에서는 전화를 삼가고 시금은 불가하며 일본의 메이와크 문화가 집약된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電車또한 매일 정확한 시간에 도착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죠. 일본 전역을 구석구석 다니는 지역기차로서 여행 중 현지인들과 밀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방학기간에는 청춘 18이라는 티켓으로 전국의 JR電車, 즉 기차를 기간 중 5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모나다역 들어보셨나요? 시모나다역은 일본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라는 이름으로 청춘 18의 광고로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지하철은 지하로만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공항과 도심을 잇는 열차도 있고요. 이 기차는 JR의 나리타 익스프레스, 나리타 공항과 도쿄 도심을 잇습니다. 지금 보는 기차는 JR이 운영하는 하루카라는 기차입니다. 공항에서 오사카 교토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이런 로컬 트레인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출퇴근이나 등교에 이런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용이 몰리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좌석이 더 많이 위치되어 있는 차량을 배치하여 승객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려는 배려도 돋보입니다. 근데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집니다. 로컬 트레인을 타면 현지인들의 삶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 나의 삶, 앞으로의 방향, 나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여행객이라는 긍지감에 제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로컬 트레인을 자이라이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어왔던 철도선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에 반해 신칸센은 새로울 신, 주기간이라는 의미로 새로이 만든 노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칸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우, 엄청나죠? 신칸센은 JR에서 운영하는 기차로 시속 260에서 320km로 운행하며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도쿄 신오사카 구간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간을 달리는 신칸센을 도카이도 신칸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칸센은 현재까지 약 10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칸센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에는 자동차와 항공기 산업이 발달하던 시절로 철도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신칸센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해전 이후의 일본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철도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삼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선로, 그러니까 재래선의 선로의 폭은 1067mm였는데 이것은 영국식 규격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규격은 일본의 좁고 험한 산길을 다니는 데 유리하고 설치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신칸센의 선로는 궤간을 세계 표준에 맞춘 1435mm로 고속 주행에 적합하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신칸센의 계략을 봤으니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내부는 노선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일반석, 그린샤, 그랑클래스 등급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랑클래스는 신칸센의 퍼스트 클래스라 불리는데 모든 신칸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선과 시간에 따라 다르게 있다고 하네요. 그랑클래스는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일반석은 보통 2+3열 좌석이고요. 레그룸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3열석 중 가운데석은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하네요. 신칸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에키벤이죠. 저도 신칸센에서 맥주 한 캔이랑 에키벤 하나 먹는 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에키벤의 의미는 에키는 벽을 의미하고 벤은 벤또 도시락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으로 역, 그러니까 기차에서 먹는 도시락을 의미합니다. 요게 에키벤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에키벤이라는 글자입니다. 에키벤 하나 사러 갑시다. 시라스는 잔멸치예요. 오시즈시, 꾹꾹 눌러다만 쓰시. 도쿄 벤또 2,000엔. 어제 2만원치 먹어가지고 어제 20만원치 먹어가지고 이거 먹자. 쇼와 백년. 특히 일본에서 에키벤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에키벤을 먹기 위해 떠나는 식도락 여행이 있을 정도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에키벤을 먹을 수 있는 기차는 특급 열차나 신칸센이에요. 지하철에서 음식 안 되는 건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기차 내에서 식사는 허가되어 있긴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여 최대한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매너인데요. 최근 간편식인 햄버거를 기차 안에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신칸센은 한 가지 열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과 속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노선을 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탔던 신칸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칸센은 미시큐슈 신칸센으로 카모메, 갈매기라는 뜻의 신칸센입니다. 타케오 온센 나가사키 구간을 달리며 최대 시속 260km까지 달립니다. 지금 신칸센은 매라는 뜻의 하야부사입니다. 이름대로 신칸센 중 가장 빠른 시속 320km로 달릴 수 있으며 도쿄 시나오모리 구간을 달립니다. 같은 종류로 나스노 야마비코도 있어요. 이 신칸센은 조에츠 신칸센 도쿄 니이가타 구간을 달리며 최대 시속 275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도키, 따오기라는 뜻이고요. 황금색은 벼 이삭을 의미한다고 해요. 코시히카리 고장인 니이가타로 달리는 신칸센다운 색깔이네요. 아키타의 전통음악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고마치 신칸센입니다. 모리오카, 아키타 구간을 시속 130km로 달립니다. 고마치는 아키타 지역 출신의 전설적인 미녀 가인인 오노노 고마치에서 딴 것입니다. 아키타에는 미인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이 신칸센은 도쿄 신오사카 구간을 운행하며 시속 285km까지 달릴 수 있지만 모든 역에 정차하는 완행 신칸센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다마는 메아리라는 뜻으로 메아리는 소리가 산속 계곡이나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현상인데요. 예전 일본 사람들은 산속 정령들의 대답이라 생각했다 합니다. 메아리만큼 빠르다는 의미, 소리처럼 구석구석 다 다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야마가타 신칸센인 츠바사는 날개라는 의미입니다. 후쿠시마, 신조를 이으며 최대 속도는 130km입니다. 눈으로 덮인 눈빛 세계로 유명한 긴잔 온천을 가려면 이용하게 되는 노선인데요. 이쪽 노선은 미니 신칸센으로 불리는데 일정 구간부터 12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협계를 달리기 위해 작게 만든 신칸센이기에 내부도 2/2 좌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칸센의 재미가 기차와 도시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을 가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와 있는 곳은 도쿄역인데요. 기차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쿄역은 1914년 완공되었고 2012년 복원공사가 마무리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역입니다. 도쿄역 미나미구치의 돔은 190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돔 청장 장식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의 각 방위에는 12간지가 새겨져 있고요. 8개만 있다고 하는데 숨겨진 4개의 방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타자와코역은 일본 출신 건축의 거장 반 시게루에 의해 지어진 역입니다. 반 시게루는 특수 처리된 종이를 건축 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난민을 위해 건축을 하는 등 인도주의적 건축가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플리츠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죠. 내부 자재로 일본의 전통 건축 재료인 목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는 통창으로 되어 있어 사방으로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하네요. 일본의 철도 노선 중에는 다양한 관광 노선이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노선은 아키타의 작은 철도사가 운영하는 내륙 종반선이라는 이름으로 아키타 지역의 평원을 달리는 노선인데요. 이 기차를 겨울에 이용하면 완행 열차를 타고 같은 거리와 끝없이 펼쳐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노면 전차가 활성화된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는 100년의 역사가 있는 노면 전차도 있었고 새로운 노면 전차도 있었습니다. 노면 전차는 한국에 없다 보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이국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흔히 일본 사람들은 시간에 엄격하다고 하죠. 그 문화가 열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일본 사람들이 시간에 엄격하게 된 원인은 열차의 시작과 함께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전, 즉 서구 분무를 받아들이기 전 일본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낮과 밤을 각각 6등분하여 시간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절마다 시간이 다르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해질 무렵에 만나자 등 시간에 여유로운 편이었죠. 그러나 신바시 요코하마 구간의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며 시간 개념이 중요해졌습니다. 철도에서 열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면 모든 역과 휴관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간 개념을 가져야 했거든요. 따라서 일본에서 표준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윽고 1888년 최초의 일본의 표준시가 만들어집니다. 한편 당시 일본 국민들에게도 시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현대적인 시간 개념을 교육하였으며 열차 시간에 맞추어 공장과 항공서가 운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들의 삶에는 열차와 시간이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칸센으로 시작해서 지하철, 노면 전차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철도 전체를 이야기했네요. 기차는 때때로 느리고 불편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여행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은 일본 여행을 하고 있고요. 교토를 좋아하고 소도시를 좋아합니다. 물론 도쿄도 좋아하지만 붐비지 않는 곳을 여행합니다. 저랑 취향이 맞으시면 다행이지만 혹시 취향이 맞지 않더라도 일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드오브 스노우의 1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꼭이요.